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9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에서 낙과와 벼 쓰러진 피해가 컸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 2%대의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1.55%, 광주은행의 인터넷 전용 예금이 2.05%로 유일하게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적금 금리도 1.7%로 2%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이다 보니 광주와 전남 지역 시중은행의 수신도 지난 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의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은행 고객 박종재 씨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쪽에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금시장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골드바 1kg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28%나 급등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달러에 투자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광주은행 홍정웅 부장입니다.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너무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좀 다시 분산 투자를 시작하실 거라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0월 이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로금리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해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한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비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보여준 성평등 교육용 영화가 논란의 발단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 성비위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쟁점인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원 씨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배이상원 교사는 지난해와 올해 중학교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준 단편 영화가 문제가 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한 11분짜리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사회적 통념과 정반대로 바꾼 이른바 미러링 기법의 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웃옷을 벗고 달리거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 사회의 성불평등을 꼬집기 위한 풍자였지만 이를 본 일부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배이상원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한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 신고에 따라 배이상원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교사는 시교육청이 성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직위 해제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과정이 배이상원 교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문고를 통해서 또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그리고 뭔가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만 이미 2단계가 돼버리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 시교육청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여 명 정도가 불쾌함을 느꼈다며 상대적 약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의뢰는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이 모두 제각각이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매뉴얼과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처분한 게 잘못이라는 도덕교사의 주장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과 교사의 발언으로 인한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는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도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이 전교조 광주지부 윤영백 분위기 교권국장입니다.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해명하고 사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빼앗긴 것에 대해서 반면 여성단체들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성인교사와 교직원 단체는 자신의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며 도덕교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해당 영화를 만든 프랑스 여성 감독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주목하라며 도덕교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도 SNS를 통해 도덕교사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교육 시간의 성비위 논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제 판단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에서 낙과와 벼 쓰러진 피해가 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면적은 배가 1079헥타르, 사과 62헥타르 등 116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작물 쓰러진 피해는 벼 3849헥타르와 조사료 155헥타르 등 4천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흑산도 등 5개 어가의 양식시설이 파손됐고 가거도에서는 방파제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가벼운 피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체벌하고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받도록 하고 1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에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여자아이 3명을 총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동구의 인쇄골목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국비와 시비 등 35억 원을 투입해 공용장비와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인쇄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인쇄문화 계승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측정 거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376건이던 광주 지역의 적발 건수가 2016년 6,927건, 지난해 5,464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측정 거부 건수는 광주가 132건, 전남이 255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측정 거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시 몹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2호선 기공식이 또 지난 5일 열렸고요. 또 광주 미래를 위한 광주행 일자리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광주시 이용섭 시장에게 광주시정 방향 그리고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듣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태양광 이제 에코전력을 주목하라. 태양광 양면형 모듈 출시. 앞뒤 양면 발전이 발전량을 올리고 완벽한 설계 시공 AS는 설치 비용을 낮춘다. 태양광은 양면형 모듈 30년 효율 보증 독일 위넨사 보험증권 발행 에코전력 1522-0832.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한우미의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상무와 소환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 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태풍이 지나자마자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3도지만 낮에는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연휴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껴보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시 민선 7기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그런 시정들 좀 정돈된 느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장의 다양한 모습들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이 정말 코앞인데요. 또 예. 굉장히 쉼없이 광주시장을 이끌어 오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도 이제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이 거의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은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킨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강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대표도시 강주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네, 정말 방금 말씀하셨지만 궤도의 안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광주시정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있다는 느낌들을 받았는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많이 좀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시장님. 예, 그것은 우리 150만 강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혁신과 소통을 양날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과 소통, 민선 7기 출범 시작부터 끊임없이 주장해 오셨던 부분이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논의된 지 17년이 지나서 드디어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이끌어내신 시장님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큰 숙제 하나 끝낸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지난해 7월 1일 날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만 해도 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놓고 강주는 16년째 찬반 논란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2호선 건설을 밀어붙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네네.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빠른 공론화를 통해서 반대와 소수 의견까지도 충분히 담아내는 토론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서도 다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서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강주 어느 곳이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청, 그리고 18개 택지지구, 4개 대학, 16개 고등학교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네.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도심 열섬 현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네.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역세권 마닥 주거단지와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2호선 건설을 이번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역민을 최대한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와 장비 사용을 적극 추진해서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공사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네. 이 공사 기간 중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고, 또 공사가 아무래도 진행되다 보면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네. 있도록 교통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챙기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이 예. 공론화 과정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16년 동안 이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지역민들 간의 또 갈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된 의견들을 만들어내셨던 그런 건 굉장히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공론화 과정들을 전국적으로도 많이 또 벤치마킹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강주의 공론화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이 되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공론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아마 이번 착공 현장에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했을 그런 그랬겠죠. 상황이었을 네네.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2호선 건설을 이끌어내신 리더십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2호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환승,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150만 인구인데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 분담률이 3.7%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인구가 있는 네네. 도시면은 대중교통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5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위가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보도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도시 전체가 이제 쾌적해지는 네.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역균형 발전도 하고 이제 그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네. 얻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 풀어진 현안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예요. 이 문제도 오랫동안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광주형 일자리 결국은 추진되고 시작이 됐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이 사업 추진의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 소개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5년 이상 끌어온 사업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네.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쉽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금이 2,300억 원이거든요. 네. 이 자본금을 모집하는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도 다 이제 모집을 했고 그리 해가지고 지난 8월 20일 날 강주형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출범식을 거행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합작법인 이름은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로 정했고요. 이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 모델의 그 한 형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강주란 말을 넣고 설령 강주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을 글로벌. 넣어서 네. 강주 글로벌 모터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는 총 5,754억 원이고 네. 이 중에 이제 자기 자본이 2,3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은 이미 발표드린 대로 강주시가 1대 주주고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 강주은행이 3대 주주 이렇게 해서 36개 기업들이 2,300억 원을 투자해서 자본금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지난 8월 22일 날 이렇게 출범식을 하면서 발기인총회도 같이 가졌어요. 네. 이때 이제 박광태 전 강주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박광태 시장의 대표이사 임명을 반대하면서 지금 투자가들의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설득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네. 박광태 그 대표이사 선임 문제 왜 박광태 대표이사를 선정했느냐. 많은 시민들이 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예. 시장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박광태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절차적인 측면 그리고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투자가들 우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절차적인 면을 보면 이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동안 현대자동차 경영자 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 노사정위원장 출신, 지역 전문 행정가 출신 여러 사람을 놓고 주요 주주 간에 협의를 거쳐서 발기인 총에서 박광태 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가들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2,300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낸 투자가들이 누구보다도 이 강주영 자동차 공장이 빨리 안정돼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네. 수익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가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일부가 교체하자는 것에 대해 투자가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주 노사민정이나 이 강주 지역사회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로 했는데 네. 회사 임원 선임이나 경영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자격입니다. 네. 이번 대표이사는 무엇보다도 이 노와 사가 이해관계가 많이 상반됩니다. 누가 잘 조정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네. 또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협조를 누가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리고 누가 앞으로 글로벌 모터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 경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투자가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강태 전 시장이 여러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널리 감안하시고 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더 분열하고 갈등해서 등기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 착공에 어려움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하는 그 계획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책임은 주주들 그리고 시장이 총체적인 네네. 책임을 지고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자동차 이 공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두고 볼 부분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굉장히 힘들지만 또 성공적인 또 행사 하나를 치러내셨어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 이 부분도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국제대회 또 광주의 역량과 힘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화자찬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대회를 주관했던 국제수영연맹 피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각국의 선수단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강주 세계 수영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피나 국제수영연맹의 회장이 훌리오 마글리오네라는 네네.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대회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 주장했던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역대 가장 많은 194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피나 수영대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줬다 하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 선수총 그리고 경기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신기록을 양산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이 10개나 나왔고요. 대회 신기록도 17개나 나왔고 한국 신기록도 5개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평가했던 세 번째는 강주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손님 맞이에 우리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은 이번 그 대회 속내를 보면 네.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턱없이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참 적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5.24%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11%밖에 안 됐고 우리가 2015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의 36%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악재는 뭐였냐면 이번 대회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인 한반도에서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흥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 없이 불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국내 스타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태환 선수도 출전을 안 하고 그래서 메달이 228개였는데 우리는 딱 동메달 하나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턱없이 적은 예산,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이 3대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3천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12,0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 네.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예. 말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시민과 광주시가 함께 이 대회를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대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 성공적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지금 이 다음에 개최하는 나라가 일본의 후쿠오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회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큰 국제대회를 치른 도시들은 치르고 나서 많은 부작용이 직면합니다. 그렇죠. 네네. 이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적자를 많이 적자 떠안기도 때문에 하고요. 고통을 네. 받는데 우리는 저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게 이제 이런 성공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거시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광주시가 좀 하고 계시죠? 예, 이번 대회로 이제 우리는 수영도시 강주라는 이름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물리적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수영진흥센터를 강주에 건설하는 걸 네.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설계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영진흥센터가 강주에 건립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수영진흥센터는 이제 수영 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수영 선수도 육성하고 수영 대중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네. 이 어려서부터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존 수영도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강주 이름으로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이 수영 이번에 이 선수권 대회를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끊임없이 광주의 새로운 예. 먹거리와 경제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수영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모지나 막 다름없었는데 네네. 이제 딱 대중화할 수 있는 그 진짜. 전기가 됐다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이 수영이 어르신들의 관절이나 심폐기능 그러니까 노인들 운동에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수영은 고소득 국가에서 대중화가 됩니다. 그렇죠. 가난한 국가는 수영이 대중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강주가 이 수영대회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굉장히 또 광주 시민들께서 바라고 또 그런 부분들의 일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요. 전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좀 더 깊은 이야기 또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들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석 광주시장과의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이례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 지속 가능한 광주의 먹거리로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예. 또 광주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인공지능 이 산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앞으로 광주시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광주의 미래와 연결시킬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낙후된 우리 강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 철학과 가치 질서가 완전 재편되는 산업혁명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2차,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때 그냥 산업사회 때는
차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든지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를 추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차선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 꼴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능화 혁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진정한 첨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쪽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네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그런데 우리는 인공지능에서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어떤 있습니다. 점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년 1월 달에 그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도시들은 다 뭐 도로 만들겠다, SOC 사업들만 뭐 SOC 했는데. 사업만 한 거죠. 네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과연 광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해가지고 우리만 유일하게 인공지능 조성 사업을 제출을 했고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미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우리 광주를 인공지능 클러스터 그 도시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4,061억 원이 투입이 될 네.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한 1조 원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426억 원이 반영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광주가 좀 발빠르게 미리 좀 접근했다는 게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그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광주는 일본을 뛰어넘겠다라는 선언도 하셨는데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이 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 산업을 막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가지고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예, 우리가 바로 일본을 추월하고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면 바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네, 올 10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실 예정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선진의 어떤 기술들을 배우겠다는 목적 을 가지고 지금 방문하시는 겁니까? 예. 이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 인재 경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가는 기술들을 빨리 전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달에 제가 일부러 상고철회에서 슈퍼컴퓨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문주 박사를 광주시장 명예기술고문으로 이촉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하는데 그냥 견학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 기업이나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쁘신 실리콘밸리의 김문주 박사가 지지난주에 광주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광주에 있는 기업들을 다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개, 8개 유망한 기업을 뽑아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협약도 체결하고 네. 관련된 기업과 MOU도 체결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추상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아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신 구체적인 방안들을 벌써부터 시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요, 또 시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뭐 네티즌들 일부 네티즌을 고소도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요. 시장이 누구를 고소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득보다도 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8월 6일 날 우리 직원들에게 불법 불이 부도덕에는 강하게 대응해서 다수 시민들이 행복한 편안한 광주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정의로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불법 불이 부도덕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시장인 저부터 이런 불법 불이 부도덕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우리 직원들도 따라오고 시민들도 동조해서 광주가 정의로운 의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고발한 분은 1년 넘게 저를 계속해서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상습적, 반복적으로 SNS에서 저를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제가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준 광주 시민들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3천여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선다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법부 결정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법적 조치를 했다는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가 이런 어떤 갈등보다는 실은 이런 가짜 뉴스만 양산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헐뜯고 흠집내기보다는 좀 의견들을 만들어가고요. 리더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광주의 모습을 또 앞으로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선 7기 본격적으로 이제 2년이 시작이 됐고 또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춘향민들도 광주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 주력하실 부분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민선 7기의 2년 이야기도 정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난해 시장이 됐을 때 너무나 해묵은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수영대, 강주형 일자리 등등.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일자리 경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주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찾아오는 강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 산업평화도시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날 11대 중점 산업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산업들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강주가 주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이끄는 광주를 통해서 좀 멋진 광주 앞으로 더 빛나는 그런 광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상생 카드도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또 지역 경제, 지역 이런 영세 상인들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던데 관련 이야기도 좀 곁들여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 골목 상권 이런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가 지난 3월 달에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를 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강주의 돈이 앱으로 유출되지 않고 강주 안에서 돌고 돌아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생카드는 강주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기업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복지비나 포상금, 보조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생카드에다 이제 돈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런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시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지난 8월까지 판매액이 200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200억 원이 자영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대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거잖아요. 네네. 더구나 이제 지금이 추석맞이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또 저희가 그 특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상생카드를 90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어디 가서 그럼 발급받냐. 네. 이건 강주은행 전 지점에 가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광주 상생카드를 좀 기업들이 많이 또 써주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들을 돕는 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과 이 민선 7기 지금 2년째 어떻게 시작하실지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께 마지막 추석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또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먼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고 역대 최고의 대회로 세계 수영대회를 치루었고 17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시켰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시민들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3년이 가면 광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뭐 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시장님 또 추석을 잘 보내고 또 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석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93.9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일 소식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가 추진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이 또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남기고 일단 마무리는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주안면과 왕지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앞으로 2년여밖에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새로운 부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유치 조건으로는 매립 시설이 5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경계로부터 300m 내 지역에는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일 마감한 결과 별량면 도웅 지역 한 곳에서만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2달여 기간 동안에 향동 삼거리, 해룡면 호두리, 별량면 서동리, 도웅리, 서면 대구리, 구상리, 건천리, 월등면 송치리 등 모두 8개 지역에서 유치 참여 의향을 보였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은 접수를 포기하고 한 군데만 했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이 해당 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주민들 위주로 시설 유치가 추진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감정의 골망이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생기자 추진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서류 접수가 한 곳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 마지막까지 유치 신청을 추진했던 서면 대구리와 또 구상리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신청 서류가 서면 사무소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한 대구리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절차상 해당 지역 면사무소를 반드시 경유해서 면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만 시에 접수할 수 있기에 반대하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길목을 막아선 겁니다. 네. 오후 5시께 유치를 추진하는 A씨가 나타나자 동네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서류 접수를 만료했고 면사무소에 접수된 서류는 끝내 최종 접수처인 순천시 자원순환과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네.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웃 주민들을 다 죽이려 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네. A씨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막아선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주민들의 방해로 마감 시한 전에 시로 이송하지 못한 것이니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서면 구상리의 경우는 유치위원장이 접수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거센 몸싸움이 벌어져서 유치위원장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지 후보지 공모에 또 유일하게 선정된 별량면 도흥마을 역시 주민 상당수가 거세게 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이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도흥마을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지난 5일 순천시에 사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음에도 이장 마음대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마을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장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 강모 씨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냐면서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주민 최모 씨는 주민회의에서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마을이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서 도흥마을에 정착한 주민 이모 씨는 네네. 지난 5월에 도시를 떠나 깨끗한 시골 마을을 찾아 이사 왔는데 폐기물 치유지 시설이 웬 말이냐면서 이러한 시설은 넓은 마을에나 적합하지 땅도 좁은 우리 마을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들 순천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순천시는 입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에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빠르면 내년 10월께 입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향후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도흥마을에 대한 심의 및 적합도 여부 등을 용역을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별량 지역의 유치가 결정되면 소수의 주민이 아닌 모든 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이어서 다만 주민 반대가 지금처럼 극심하다면 타당성 조사에 감안돼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 향후 추가 공청회와 사업 설명 등을 통해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일보, 남도일보죠.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 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북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기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맑고 깨끗한 자연을 지닌 전남이 속까지 더 깨끗해집니다. 부정과 특권,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생활 속 부패를 없애야 나의 삶도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남 만들기. 변화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광주 MBC 캠페인 청년, 세상을 밝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